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백악관 스텝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스텝도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음으로써 바이러스가 대규모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집니다. 로스앤젤레스도 델타 바이러스 핫스팟이 되고 있습니다. 인디아나 대학이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른 대학으로 확산될지가 주목됩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미국인의 51%는 백신 접종을 받으면 정부가 신체에 마이크로칩을 심는다는 가짜 주장을 믿고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이 최종 순간에 취소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와 3명이 11분 동안 우주 여행을 한 뒤 지구로 돌아와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I felt great. I felt like I was just laying down. I was just laying down, and I was going into space. And I want to thank. 82세로 우주 비행을 한 우주인이 꿈이었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 못했었던 최초의 여성 민간 우주선에 탑승한 분의 얘기였습니다. 반면 제프 베조스는 시간과 돈을 우주가 아니라 지구에 써라, 너희 회사에 써라 하는 비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 서부 지역과 캐나다의 산불을 어제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전문가들은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봅니다. 서부의 산불로 동부 대서양 한복판의 공기 상태도 엉망입니다. 15분 안에 식품 배달을 해주는 회사 조크가 1억 7천만 달러의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로서리 스토어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아이스크림 회사 벤앤제리가 회사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면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아이스크림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아침 미국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6시 11분 전부터 5시 때부터 계속 지금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CEO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자신이 20년 전에 설립한 회사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우주선을 타고 그것도 무인 우주선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영국의 그 리처드 브랜슨 경이 타고 아흘의 전이었었죠. 갔었던 그 라켓은 조종사가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번은 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4사람이 18살부터 82살까지의 민간인들이 우주인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지금 조종사도 없이 우주 11분 동안을 머물다가 지금 내려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 내용을 이번 섹션이 아니라 다음 섹션에 전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뉴스는 시차, 시간, 타이밍이라는 말이 맞겠군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먼저 이 내용을 전해드리고 왜 뒤에 전해드리려고 했는가 하는 내용은 또 뒤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4사람이 우주로 내려와서 텍사스 서부에서였었거든요. 이륙과 착륙을 한 것이 내려와서 지금은 우주 안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말합니다. 네, 어허 하는 제가 그분의 이름을 월리 펑크 씨죠. 82살의 그 여성 할머니이지만 젊은 사람보다 더 젊은 그분이 뭔가를 서로 이제 그 마음과 무엇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그 우주 유형의 모습입니다. 안에서 찍었기 때문에 지금 뉴 셰파드라고 하는 라켓 안에서 무중력 상태니까 전부 떠다니죠. 4사람이 부딪히지 않는 상태에서 떠다니면서 창문으로 바깥이 보입니다. Oh,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당연히 I love it 이시겠죠. 그 I love it은 혹시 18살 그 청년의 소리가 아니었는가, 할머니의 소리였는가, 청년의 소리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장면을 보여줬고요. 그 기자회견을 보는 사람들이 모두 환호하고 박수치고 있습니다. 사회자고요. Say that was a good catch. 아주 그냥 그 웹캠으로 전부 사람들도 텔레비전으로 중계를 해서 봤습니다. 6시 11분부터 한 6시 22분까지요. In space before, not in space, but up in that area, and could do a lot more rolls and twists and so forth. But there was not quite enough room for all four of us to do all those things. It was great. I loved it. I could hardly wait to go again. Amen. Yeah. 네, 너무 좋아서 다시 가는 것을 또다시 가는 것은 기다릴 수가 없다. 그 룸 자체가 뉴 셰파드라는 라켓이 4사람이 쉐어하기에는 작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지금 그 세계가 들떠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부자인 제프 베조스가 자신의 동생인 그 마크요. 그리고 82살에 좀 전에도 음성을 들으신 월리 펑크 씨. 이분은 사실은 1960년대에 전부 그 머큐리요. 우주선에 탑승하기 위해서 훈련까지 받고 신체 검사도 받고 몇 번의 테스트를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그 우주 프로그램에 의해서요. 그런데 정부가 또 그 여성 안 된다 하는 그 프로그램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난 60년 동안 그 이후에는 나사에 들어가 보려고도 하고 나사에서 우주인이 돼보려고도 하고 그랬더니 너는 물리학 학위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분이 타지 못한 머큐리 거기에 그 존 글렌 미국의 그 우주인 존 글렌도 똑같은 그 시기에 물리학 박사가 없이 탔거든요. 남자이고 여자인 차이가 있는 거죠. 미국에서도. 힐러리 클린턴도 원래 우주인이 되려고 했었는데 여자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그것을 포기했다 했는데 이분이 1961년도에 그 일이 있고 지금 딱 60년 만에 가장 나이가 많은 민간 우주인으로 그 우주선에 탑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우주선 안에서 이분들이 얘기하신 것을 들어보면 제가 좀 전에 본 화면은 밝은 화면이었는데 또 어떤 부분에선 여기는 어두워요. 뭐 이런 얘기들도 했고요. 뭐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해피하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구로 돌아와서 이 제프 베조스가 좀 전에 그 한 얘기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지구가 얼마나 그 아름답고 얼마나 작고 또 얼마나 그 망가지기 쉬운가 그런 것을 본인이 저 우주에서 봤다. 분명히 눈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프 베조스입니다. 네, 제프 베조스의 얘기를 다시 들어보십니다. What you see is it's actually incredibly thin. It's this tiny little fragile thing. And as we move about the planet, we're damaging it. And, so that is, that's a very profound, it's one thing to recognize that intellectually. It's another thing to actually see with your own eyes how fragile it really is. And that was amazing. Who wants to add? 네, 누가 이제 더 내가 말한 것에 보탤 사람이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구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것인가 그 위에서 보니까 아주 작고 아름다운 보석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프 베조스 얘기는 자신이 이미 발을 들여놨죠. 기후 변화에 관해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우주 여행을 하고 바로 그 텍사스에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주를 탐험하고 하는 것은 미래의 어린이들에게 그 어린이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알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돈 내면 이번에 돈 내고 탄 사람 있잖아요. 처음으로 돈 내고 페인 그 우주인이 바로 18살의 네덜란드의 그 청소년이죠. 이제 1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하고 쉬는 동안에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이기 때문에 돈 많이 내고 원래 2,800만 달러를 내고 누군가가 타기로 했는데 그분이 무슨 다른 일이 있다고 하는 바람에 이 18살 청년에게 올리버 데맨이라는
네덜란드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이제부터 올해부터 전공을 한답니다. 그런 청년이 타게 됐고요.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일단은 우주 여행 뭐 돈을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주 여행객들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처드 브랜슨, 영국의 리처드 브랜슨 리처드 브랜슨이 본인의 버진에서 회사에서 만든 라켓을 타고 갔을 때는 지구에서부터 50마일 상공이었기 때문에 미 우주항공국 나사와 미 국방부는 우주라고 하면은 지구 표면에서부터 62마일 위까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오늘 이 블루 오리진의 회사에서 만든 뉴 셰퍼드는 62마일까지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과는 이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저런 점에서 정말 휴즈한 대단히 축하할 만한 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리 펑크 그분은 특히 머큐리 여성, 다른 12명의 여성들도 함께 못 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그분의 꿈을 이루기도 했고, 그리고 여자와 남자와의 어떠한 차이 같은 것이 60년 뒤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이분의 인생 역정이 17살 때 조종사 자격을 땄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19,600시간을 비행을 했고요. 한 3,000명에게 비행하는 것을 훈련시킨, 나름대로의 우주는 못 갔었지만 정부 프로그램으로, 그렇지만 이제 민간 프로그램으로 가게 됐고, 그 전에 계속 60년 동안 본인은 꿈을 잃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이제 꿈을 이뤘다는 게 굉장히 여성으로서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미국에서는 이렇게 아주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마치 이거 굉장한 일이긴 하죠. 민간에서 우주선에 4명이 무인 우주 라켓을 타고 갔다가 무사히 내려왔으니까. 그렇지만 마치 페이드 프로그램처럼 지금 몇 시간 내내 케이블 텔레비전에서는 아무 소리가 없는 때도 소리가 있는 때도 이 내용만을, 다른 거의 모든 뉴스를 안 하고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영국에서는 약간의 빈정거리는 그런 보도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프 베조스가 우주 여행객들을 뽑는다고 하면은 가격은 얼마에 책정할 것이며, 누구를 위한 우주 여행이냐, 우주에는 그 우주 여행을 갈 돈을 지불할 그 몇몇 사람들보다는 수많은 일반 사람들이 있다. 물론 그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요. 그런 얘기도 하고, 아마존 베조스가, 가디언은 베조스가 우주에 있는 동안도 아마존 창고 직원들은 땅에 발을 붙이고 아주 힘들게 일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제 아마존의 창고 직원들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팬데믹 사태 때 더 심각하게 일을 했었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확진자도 많이 나왔었고, 그런 것들을 비난을 하면서 꼭 제프 베조스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일론 머스크도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3중 국적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엄마 아빠 국적 다르고 또 본인이 미국에 와서 지냈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프 베조스 미국인, 또 영국의 리처드 브랜슨, 전부 억만장자들이 지난해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더 벌었다고 하잖아요. 제프 베조스만도 지금 네트로 돈이 2,060억 달러 있는 사람인데 지난해에도 여기에 더 보탰겠죠. 한 700억 달러 정도는 더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주선을 타고 하는 것이 드림 컴 트루이고, 그리고 다른 부자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마련한 그런 라켓으로 우주 비행하고 하는 것이 드림 컴 트루겠지만, 그게 제프 베조스 같은 케이스에는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지 된다. 자신이 우주에 올라가 있을 때
지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처우가 가장 엉망진창이라고. 그것도 아마존에서도 화이트 칼러와 블루 칼러의 임금이라든가 대우가 너무나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우주 개발하고 뭐 우주 라켓 하는 그 돈을 먼저 자신들의 직원들에게 먼저 쓰지 그랬는가. 이게 가디언의 보도거든요. 게다 대고 그 불평등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금을 안 내지 않았는가. 뭐 2년인가 안 냈잖아요. 지난 5년 동안에 제프 베조스가. 물론 합법적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세금을 안 냈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식으로 가디언이 보도를 해주면서 미국 언론은 이게 미국이 축하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좋은 점들만 거의 보도를 하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버니 샌더스의 스텝인 워렌 건넬 씨가 쓴 트윗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층 전쟁이라는 거예요. 제프 베조스와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그리고 그 리차드 브랜슨 사이에 팬데믹 기간 중에 이 부자들이 자산이 뭐 수천억 달러가 상승하고 그러면서 세금은 전혀 안 내거나 이 두 사람은 분명히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6월 달에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어요. 제프 베조스와 일론 머스크 안 낸 애도 있고 뭐 몇백 달러 낸 애도 있고 그래서 기본 일반 간호사보다도 세금은 안 내면서 우주 전쟁들을 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이에 지구는 불타고 있는데 제프 베조스가 오늘 그 기후변화에 돈 쓴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지만요. 지구는 불타고 있는데 지구에 헬스케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집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이런 그 비난을 했고요. 미시건주의 앤디 레빈 하원 의원이 비난하는 것도 영국의 가디언을 통해서 저는 알았습니다. 베조스가 우주에 갈 때 이 창고 직원이 하루에 그 10시간 땅에 발을 붙이고 일하면서 얼마나 힘든가. 그러니까 결국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가 하든지 언제 하든지 새로운 미래에 대한 개척과 개발과 이런 모든 것은 좋지만 그 의도와 때와 또 본인이 지금 다른 것을 먼저 해야지 될 것이 있는가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함께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맨 앞이 아니라 사실은 두 번째 정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전하게 됐고요. 지금 제프 베조스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Let me invite 잠시. you when we get up there, and after, there's going to be all kinds of adrenaline, all kinds of excitement, and novelty. But take a minute, take a few seconds to look out and calmly think about what we're doing. Is not only adventure; it is adventure and it is fun, but it's also important because what we're doing is the first step of something big. And I know what that feels like. 네, 본인들이 지금 11분 동안을 우주 거기서 유영을 하면서 뭐 익사이먼 했던 것도 분명하고 펀했던 것도 분명하고 분명히 대단히 중요한 어드벤처다라는 얘기를 두 번 했죠. 그런데 정말로 그 중요한 것이 이것이 어떠한 그 스타트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We need to do that to solve the 했어야지 되는 일을. This is not about escaping Earth. Every time I read an article. 그리고 지구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된다는 것을 이제 그곳에서 잠시지만 보면서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We've sent robotic probes to all of them. This is the only good one. I promise you. And we have to take care of it. And if you go into space and see how fragile it is, you'll want to take care of it even more. 네, 지구에 다녀오더니 제프 베조스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니 우주에 다녀오더니 제프 베조스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 이 작고 약하디 약한 지구를 지켜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영국의 가디언은 지구를 지킨다 우주를 지킨다 하는 말하기 전에 당신이 거느리고 있는 직원들 대우부터 잘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보통 사람들이 살아생전에는 뭐 우주 여행을 할 일도 없고 우주 개발에 직접 참여할 일도 없고 지금 당장 더 중요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지금 그것을 날마다 지금으로서는 업데이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상황 판단이 아주 중요한 때인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는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백악관 스텝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스텝이 두 사람 다 백신 접종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같은 모임에 간 뒤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백악관과 펠로시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증상은 약하고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 정말 모르는 채 감염될 수 있고 이렇게 중요하게 백악관 스텝인이 얼마나 조심을 했겠어요? 또 대통령 권력 서열 2위인 하원 의장의 스텝인이 얼마나 조심했는지 상상을 뭐 할 수가 있는 일인데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낸시 펠로시 그 스텝은 텍사스에서 이번에 이제 그 정치인들이 워싱턴으로 갔죠. 텍사스의 이 선거 그 제한법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어떤 그 항의 내지는 보이콧하는 형식으로 워싱턴에 가서 좀 구체적으로 이 투표를 막는 이런 법을 만들지 못하게 워싱턴 정치인들이 해달라 하는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그 의원들을 맞이하는 행사에 참석한 뒤에 두 사람이 감염이 됐다는 거거든요. 대통령과 백악관 스텝 접촉 안 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그의 스텝 그 이후에 바이러스에 노출된 이후에는 이제 접촉한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가 변이 바이러스의 핫스팟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인구 주민 10만 명당 지금 101명이 지난주에 감염됐거든요. 질병통제국에서 최악의 상황을 인구 10만 명당 100명 감염되는 것으로 봅니다. 100명 이상으로 보면은 로스앤젤레스가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딱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세계에서 컴백하나? 이 바이러스가 다시 컴백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지난 30일 동안 하루 확진자가 3배가 됐으니까요. 미국에서. 로이터가 계산한 데이터입니다. 이번엔 존스 홉킨스 아니고요. 사망은 백신을 접종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했는데 지난주에는 한 주일에 비해서 사망자도 25%나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쯤에서 말씀드리면 어제 그제도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어차피 백신 접종 받는데도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 보니까 그 백신 가짜 아니야? 뭐 이런 형태로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그렇게 많이 방송으로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듣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백신 접종을 해도 100% 보호는 안 되고 델타 바이러스 이전에 그리고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은 그나마 심각하게 아프지 않고 병원에 입원할 확률도 아주 낮고 사망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99%가 사망자를 보면은 접종받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은 논외로 하기로 하고요.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박스 텔레비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녁에 션 해니티조차도 뭐 백신 접종을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박스 앤 프렌즈의 3명 진행자 가운데서 남자 진행자 2명 가운데서 1명은 백신을 분명히 접종받아라 입장이 바뀐 거예요. 박스의 일부 오피니언 리더들이 아직도 뭐 터커 칼슨과 로라 잉그램이 백신에 대해서는 터커 칼슨보다 더 반감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아주 위험하다는 음모론 비슷하게 퍼뜨리는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박스에서조차도 백신을 맞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 형태입니다. 만약에 델타 바이러스가 굉장히 확산된다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무척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대학이건 뭐 중학교건 유치원이건 다 개강을 하게 되는데 연방 판사가
인디아나 대학교 대학생과 대학원생 8명이 학교를 고소했어요. 왜 고소를 했냐면 가을 학기 때 백신 교실에서 수업을 하려면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된다. 이런 요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것은 내 인권 침해고 내 의료에 관한 건강 상태에 관한 사생활 침해고 하면서 고소를 했는데, 그랬더니 연방 법원 판사는 뭐라고 판결했냐면 그건 학생들의 어떠한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 기본권 위반이 아니다. 많은 학생들의 건강을 학교에서 염려할 수가 있고 그러한 것에 득이 되는 판결이다.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이나 커뮤니티를 위해서도 이게 적절한 거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사는 데이먼 레치라는 판사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 판사입니다. 이건 또 왜 더 중요하냐면 지금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고소하거나 아니면 교직원 등이 고소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하고 유니버시티 오브 커네디컷도 비슷한 케이스 고소에 대한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방 법원이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들으신 판결은 어떤 거냐면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이때 이제 왜냐면은 특히 이제 12살 미만은 백신 접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 접종이 되지 않으니까 이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라던가 이런 것을 하는 것 이런 것을 법원에서는 지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학 차원으로는 이제 이번이 처음 판결이 나온 거죠. 인디아나 대학교에서 판결이 나와서 지금 그 점이 이제 주목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 판사가 학생들에게 옵션은 줬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대신에 정규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받으면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것,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 그 백신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를 쓰고 정규적으로 테스트를 받으면. 그랬더니 이 조건 옵션에 대해서는 고소를 한 학생들이 원고가 거부를 했습니다. 판사는 백신의 효능이 부작용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그 같은 과학에 기초를 해서 이제 판단을 한 얘기입니다. 어제 쇼니티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나는 과학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각하고 백신도 고려를 해봐야지 된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관계 당국의 권고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소아과 협회에서는요, 2살 이상의 어린이들은 교실에서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했습니다. 2살 미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2살 미만 어린아이들은 질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의료상으로는 항상 의료적으로는 예외를 둔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소아과 협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다 같은 이런 권고를 해주면은 좋은데, 소아과 협회에서는 친구도 생각하고 선생님도 생각하고 해야지 되니까 마스크도 쓰고 손도 깨끗이 씻고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앤토니 파우치 박사도 굉장히 사려 깊은 그룹이기 때문에 미국 소아과 협회가 그들이 그렇게 결론 내렸으면 그 결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질병통제국에서는 만약에 백신 접종을 안 받은 사람만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로컬 학교가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질병통제국의 결론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소아과 협회는 2살 이상이면 교실에서 백신 접종을 받았던 받지 않았던, 백신 접종을 받았더라도 마스크를 써라. 의료상으로 예외되는 케이스만 제외하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1%의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받으면 정부가 그 안에 다 마이크로칩을 이 몸 안에 심어놔서 뭔가를 감시한다던가 온갖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은 음모론을 믿고 있는다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와 YouGov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믿는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도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9%. 그런데 9%와 51%는 5배 이상이잖아요. 59, 45. 거의 6배 정도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백신 접종 받지 않은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뭐 본인이 걸렸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다는 것. 심지어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도 약한 사람, 면역력이 그런 사람에게 옮길 수 있다는 것도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그 밖에 이제 브라질, 사우스 아프리카, 네덜란드, 영국 이런 곳이 아주 위험한 4단계고요. 국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인도, 이란, 이태리에 대해서는 조금 느슨하게 늦췄고요. 영국은 뭐 국무부에서 여행을 뭐 가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죠. 질병통제국도 마찬가지고. 영국에서는 미국인 받긴 받습니다. 열흘 동안 격리를 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캐나다는 백신 접종을 한 미국인이면 다음 달부터 이제 그 캐나다에 올 수 있다. 그런데 이게 팬데믹 이후에 처음인 거예요. 이렇게 돼서 미국 굉장히 늘어나고는 있는데 미국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는 형태고, 그리고 올림픽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2020 도쿄 올림픽 위원회의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렇다 저렇다 딱히 말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도쿄에서 미국 선수들도 뭐 남자 여자 농구팀도 전부 그 양성 반응 나온 선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현재까지 뭐 적어도 뭐 70케이스 정도 7월 1일 이후 감염자가 나왔고, 아직 금요일까지는 사흘이 남았고, 화수 목 사흘 남았죠. 사흘이 남았기 때문에 취소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올림픽위원장도 그렇고 국제올림픽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취소는 옵션이 아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도 엄청 지금 돈을 생각하잖아요. 일본의 경우는 돈도 돈이지만 이 올림픽을 통해서 국가의 여러 가지를 좀 높여보려고도 하고, 또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취소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뭐 maybe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뭐 무더기로 감염된다던가 하면은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흘 남았기 때문에 계속 날마다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으로서는 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노다라는 것을 매체에 따라서 다르게 보도를 합니다. 노라고 얘기했다. 여기에서 끊는 매체가 있고, 최종 결정은 바뀔 수도 있다. 에서 마무리 짓는 그런 매체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 관련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100만, 1000만, 억, 1억 달러를 제프 베조스가 이제 그 지구 온난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쓰겠다 하는 얘기를 5주 다녀와서 했습니다. 다 예정된 걸 거예요. 가기 전에 이제 다녀오고 나면은 뭐 그곳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는 본인이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다녀와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 되겠다. 100억 달러 기후변화 기금으로 한다는 것을 갑자기 뭐 11분 동안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JOKR 어떻게 읽어야지 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의 약자인 것 같은데, 그로서리 배달 업체로 지난해에 스타트업을 했는데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로서리 딜리버리를 15분 만에 해준다는 회사예요. 그래서 뭐 최저 미니멈 얼마큼 구입해야지 된다 하는 것도 없고 하는데, 이 회사가 기금을 1억 7천만 달러나 모았답니다. 그만큼 이쪽이 어떤 그 미래가 있는 쪽이라는 거죠. 뭐 타이거 글로벌 이런 회사에서 돈을 준 건데, 투자를 한 건데, 한인들도 마켓 가는 것 한인만큼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 글로서리 딜리버리 회사에서 미국에서는 6개국에서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뉴욕에서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로스앤젤레스나 여러분께서 살고 계시는 조지아의 애틀란타나 뭐 텍사스의 어디 달라스 이런 데도 이 회사가 배달업체가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죠. 한국에도 뭐 배달업체 굉장히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에 팬데믹 때문에 그로서리 딜리버리가 붐이 생겼고,
순식간에 배달해 준다는 거잖아요. 15분이면 아마존보다 훨씬 빠른 건데 그런데 이제 이 회사도 비난을 받긴 했어요. 무슨 계약자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배달부를 고용해서 뭐 혹사시킨다 뭐 이런 형태의 비난을 받기는 받았는데 지난해가 아니라 올해 초에 창업을 했군요. 다만 이 회사를 창업한 분이 랄프 웬젤이라는 분이 원래 그 음식 배달 스타트업을 푸드 팬다라는 것을 그 이전에 만들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딜리버리 히로라는 회사의 수석 전략가였고 가장 최근에는 그 소프트뱅크에서 일을 했거든요. 세계적인 그리고 나서 이제 이커머스 관련한 딜리버리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그로서리 스토어의 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요. 그리고 벤앤제리 아이스크림 얼마나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어떤 특정 아이스크림도 이 벤앤제리가 만들어낸 어떤 것이잖아요. 벤앤제리가 서한지구와 동예루살렘 그러니까 국제법이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이 무단 점거하고 계속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키고 집을 지어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 땅이야 하는 곳 그곳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아이스크림을 팔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이 벤앤제리가 1987년도에 버먼트주에서 그 버니 샌더스가 지역구인 그곳에서 만들어진 그런 회사잖아요. 굉장히 리버럴하죠. 그리고 아이스크림 회사인데 이 창업자 2명이 벤앤제리가 굉장히 그 정치적인 이슈에 많이 참여를 하고 지난해에는 경찰 기금에 대해서 경찰들이 시스템적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두 사람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없어요.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런데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포함한 소수 인종에게 시스템적인 불편한 그런 행동을 한다. 업무상 이런 것 때문에 기금도 줄여야지 된다. 경찰 기금 줄여야지 된다. 이런 운동들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리버럴한 이슈에 항상 참여를 하는 회사가 아이스크림 회사 벤앤제리인데 그렇게 발표를 했더니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총리라던가 아니면 내무장관, 이스라엘 내무장관이 여잔데 그 내무장관이 트윗 등을 통해서 벤앤제리 아이스크림 회사를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뭐라고 비난을 하냐면 반이스라엘적인 아이스크림이다. 보통 이제 반이스라엘적이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아이스크림이래요. 그러면서 내무장관인 에예트 샤크트는 벤앤제리 우리 입맛도 아니야. 맛도 없어. 너희 없어도 살아. 벤앤제리 없어도 살아. 이렇게 그 트윗을 했고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안 팔 수는 없는 거고 로컬의 그 계약이 2022년도에 끝난다는 거거든요. 그때 계약이 끝나면 리뉴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스라엘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안 팔고 이스라엘 본토에서는 원래 이스라엘 땅인 본토에서는 판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벤앤제리도 리버럴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무 때나 즉시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2015년도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벤앤제리가 워낙에 이슈를 가지고 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벤앤제리를 먹는 사람들도 이거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은 우리 아이스크림 안 먹을 거야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2015년도에는 그 이스라엘 점령 지역은 참 그 로컬 마켓에 복잡함이 있다. 그리고 그 로컬 마켓에 또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이 또 섞여서도 살고 하니까 팔레스타인인들이 복잡함이 있다 하고 그냥 약간 주춤하다가 지금 6년이 지난 뒤인 지금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는 거죠. 2022년도에 로컬 계약이 끝나면 다시는 그 이스라엘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아이스크림을 팔지 않는다. 국제법으로는 서한과 골란 그리고 이제 가자의 이스라엘 점령 지역을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 땅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죠.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프 베조스가 우주에 올라가서 얘기를 했는데 산불은
지금 어제보다 더 심각한 지역이 많습니다. 미국의 80군데 그리고 캐나다의 미국보다 몇 배입니까? 4배예요. 482, 32 거의 300군데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알칸소라든가 네바다, 알래스카 같은 곳에서 산불을 지금 끌 수 있는 장비를 뭐 아이다호, 캘리포니아, 오레곤 이런 주로 빌려주고 있거든요. 캘리포니아가 현재 산불은 지난해보다 2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 같은 것을 볼 때. 그런데 지난해 제가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릴 때 2020년이 캘리포니아주 최악의 산불의 해였습니다. 라고 전해드렸거든요. 그럼 올해는 그 최악의 2배가 된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불이 서부 지역이지만 태평양 쪽이요. 이쪽에 산불로 인한 연기가 오늘 새벽에는 그 뉴욕타임즈에서 찍어놓은 사진이 굉장하던데요. 이렇게 쫙 그 새벽에 해가 뜰 무렵에 연기가 그 산불 지역에서 나는데 금방 붉은 빛이 검게 변하는데 그 연기 그런 그 나쁜 공기가 저쪽 동부의 대서양 한복판까지 이어진다고 하거든요. 뭐 필라델피아 이런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이다 저쪽이다 지구 어느 한쪽이 불편하면은 다 같이 불편한 거죠. 네, 지금 보니까요. 오늘은 역시 이제 베조스의 우주 여행이라기보다 우주 비행이라고 하는 게 맞는 말씀이겠죠. 66마일까지 갔답니다. 62마일이 아니라 66마일까지 지구 표면에서 올라갔고 한 10분 정도인데 제프 베조스는 무중력 상태가 중력 상태보다 훨씬 좋다. 아주 기분 좋은 경험이었다는데 이것은 계속 그렇게 살아보라고 하세요. 그거는 잠시니까는 했을 거고 나중에는 이제 편안함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또 그 베조스 이것은 이제 우주 비행에 있어서는 작은 스텝이고 그리고 이고 트립이다. 역시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특히 그 블루 오리진의 그 뉴 셰파드의 모양이 남성을 어떤 그 상징한다고 해서 또 아쉽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강희신이었습니다.